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56만 6,995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42,530명, 완치 141만 4,507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4,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발리 덴파사르 사누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553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정부 당국이 코로나19 그린존 프로그램으로 관광지 거주자 및 근로자와 외국인들까지도 백신을 맞은 겁니다. 발리에서 백신 접종을 받는 외국인에 대한 요건은 임시 기한부 체류 허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중앙정부는 발리 3개 지역을 코로나19 그린존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지역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은 17만 487명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발리 관광객 수용을 6월에서 7월에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느바란 휴가기간인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전국 모든 교통수단의 운행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육상, 해상, 항공 및 철도 운송 등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통부 육상운송국장은 버스와 승용차 유형의 공용 차량, 승용차 버스 및 오토바이와 강, 호수 및 페리 운송 선박이 있는 개별 차량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고위 차량, 군경작전 차량, 소방 차량, 구급차 및 장례 차량, 승객이 없는 화물차, 응급 의료 서비스, 물류 또는 기초 생필품을 운반하는 차량 등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국은 육상교통 운행 차단을 위해 300여 검문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통부 해상운송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이주 근로자가 귀환하는 여객선, 외국 기업이 운항하는 상업용 선박, 군인과 경찰 업무 수행과 의료진 운송 여객선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 해상운송사무국은 해상운송 금지를 감독하기 위해 51개 검문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부 항공운송국장은 정부 고위기관장 및 국빈, 외국 대사관, 영사관 및 인도네시아 국제기구 대표, 법집행, 명령 및 긴급 공공서비스 및 화물 운송 업무, 특수항공운송, 민간항공국장이 허가를 받은 항공운항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열차 운행은 승객이 없는 화물 운송을 위한 지역 간 열차 운행만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에 국내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해외 투자자 유치는 민간기업의 몫으로 돌리겠다며 정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신수도 건설은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이들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신수도 건설의 예산 편성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국가 예산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현재 정부와 관련 부처는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식은 매우 유동적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신수도가 건설될 동부 빨리만타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불균형도 해소될 것이고 고부가 가치 산업의 성장과 함께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국가개발기획부 지역개발부 부국장은 현재 새로운 대통령궁 디자인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와 투자조정청이 자카르타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한국 투자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행사는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 행사이며 해당 자리에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재무부, 보건부 주요 관리들이 참석해 한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투자 장려책을 설명했습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투자조정부가 한국 투자자들과 첫 번째 소통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며 이러한 채널을 통해 한국 투자자들의 애로 해소를 돕고 투자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조정청장은 옴니버스법 제정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명성이 강화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며 한국 투자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박태성 대사는 자동차와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확대되고 있고 양국의 특별 전략적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두 장관의 한국 기업에 대한 열정적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성 대사와 정근용 상무관을 포함해 한국 기업인 등 20명이 참석해 인도네시아 투자와 관련해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필요사항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위성통신 사업자 KT셋은
인도네시아 정부 주도의 보편적 통신 서비스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통신 서비스는 국민 전체가 통신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곳곳에 전화, 인터넷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KT셋은 현지 위성 인터넷 사업자인 DTP사와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KT셋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3배가 넘는 파푸아 지역 전체에 공공 인프라 디지털화를 위한 근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파푸아 지역 내 최대 1,300여 개의 공공시설의 인공위성 기반 통신망을 공급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약 340만 명의 주민들은 행정, 교육, 의료 등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송경민 KT셋 대표는 무궁화위성이 인도네시아 지역에 위성통신 기술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KT셋은 장기간의 글로벌 위성 서비스 경험과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위성통신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패척결위원회 감사위원회는 부패척결위원회의 한 직원이 전 재무부 재정균형국 직원 부패 사건에서 증거품으로 압수된 금괴 1.9kg을 훔쳐 자신의 사업상 개인 채무를 해결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척결위원회 감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증거품 일부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는 명백히 절도이고 최소한 횡령에 해당된다며 용의자는 해당 증거품을 저당 잡아 개인 빚을 갚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용의자는 설명하기 어려운 모종의 사업에 연루되었다가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패척결위원회의 증거관리 및 집행국에서 일하던 용의자가 전당포에 잡힌 금괴의 가치는 무려 9억 루피아에 달했지만 다행히 회수가 이루어졌고 용의자는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발리의 땅을 팔아 그 돈으로 증거품을 되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부패척결위원회 감사위원장은 해당 용의자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불명예 면직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고 또한 증거품 절도 사건에 대해 면직 처분 외에도 자카르타 남부 경찰서에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의 남쪽 해역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동부 자바주 말랑시에서 남쪽으로 90km 떨어진 곳이며 진원의 깊이는 82.3km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미국 지질조사국보다는 지진 규모를 훨씬 크게 측정했습니다. 기상기후지질청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6.7로 진원의 깊이를 25km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지진 해일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강진은 말랑 주민은 물론 북자카르타와 수라바야의 주민들까지 진동을 느꼈고 건물 다수가 파손돼 피해 집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 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상점 진열대의 물건이 바닥으로 쏟아진 동영상부터 집과 건물 천장에 구멍이 난 사진, 벽이 부서져 내린 사진, 유리창이 깨진 사진 등과 백화점과 아파트 등에서 지진을 느낀 주민들이 깜짝 놀라 건물 밖으로 대피한 모습도 보도됐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지각과 화산 활동이 왕성해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싱어송라이터 아르디도 프라모노가 한국의 TV 버라이어티 쇼에 자신의 노래를 무단 사용한다는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가수는 자신의 SNS에 종종 본인 노래가 한국 버라이어티 쇼에 사용됐다는 얘기를 듣는다며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노래가 한국에서 쓰인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이제는 자신의 노래가 한국에서 마치 공짜 배경음악이 된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해당 가수의 노래는 한국 TV 프로그램 세이 헬로 슈퍼스타 925 등에 사용됐고 특히 비터러브란 노래는 TVN의 삼시세끼 프로그램에 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TVN 제작진은 기사에 언급된 곡은 소니 뮤직 퍼블리싱 코리아가 유통사업자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해당 곡을 신탁했고 당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작진은 가수에게도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